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2조 원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기염을 좀 토했는데요. 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국면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만큼은 불확실성 해소로 완연하게 돌아선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2.4%, 코스닥도 2%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차익 실현, 그죠?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아마 사상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3,500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해서 지수는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죠. 자, 일단 우리가 미국 대선 결과를 상당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있을 또 3억 원 이상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런 어떠한 국내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시장 그동안은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물론 개인들은 많이 팔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희석되지 않나,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지 않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도 강세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트럼프 바이든과 트럼프, 일단 바이든 쪽으로 일단 또 승기가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개표 중단이다, 또 아니면 그 소송 쪽으로 또 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강세 분위기를 이어지면서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 흐름은 이렇고요.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오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특히 우리가 이제 상반기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IPO, 그중에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 자, 이 종목군들이 사실은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었어요. 그죠? 억당 한 주 내지는 5주 상당히 청약하기 힘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한 2, 3일 정도 오르다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보여줬어요. 물론 예상보다 공모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어떠한 또 원성도 좀 들었었고요. 특히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가장 늦게 상장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고평가 거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물론 SK 바이오팜 때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그런 어떤 조정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시장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바닥이 진입이 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은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미 이런 종목군들이요,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다 났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IPO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교촌, 그죠? 치킨의 대명사로 알려진 교촌 치킨이 IPO에 성공을 하면서, 이전에 상장이 됐던 SK바이오,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높은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IPO 마감을 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묻어두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던 개인 투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최근 또 주가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짜 나가실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제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버행 이슈가 큽니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호예수 기간이 뭐 한 달, 뭐 두 달, 3개월, 6개월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워낙 낮은 가격에 IPO 투자를 했던 그런 뭐 상환 우선주라든가, 그죠?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물량들이 또 상장 이후에 주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오버행 이슈들은 또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이 바닥을 확인했던, 또 바닥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으면 이제 좀 돌아설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세 종목 모두 다 성장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 청약에 굳이 참여할 필요 없다. 그리고 쫓아가지 말자. 이런 말씀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그런 매수를 하느냐? 자리를 잡았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 IPO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 또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관심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자,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죠. 그쵸? 이 중에서 SK바이오팜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코스피고요. 카카오게임즈만 현재 코스닥인데요. 경쟁률은 카카오게임즈가 가장 최종 경쟁률이 높았고요. 교촌 FMB, 이게 교촌 치킨인데요. 이게 경쟁률이 카카오게임즈를 이겨버렸죠. 그쵸? 예. 9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일단 공모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가장 경쟁률도 높았고, 또 증거금도 가장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형 IPO, 그죠? 오랜만에 기대를 모았던 대형 IPO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상징성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올랐던 그런 기대감,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 거기에 또 카카오게임즈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는가.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가 그죠? 빌보드 차트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시장 흐름 대비해서 각자 다른 어떠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가장 늦게 상장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개인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 기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는 물론 이제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바닥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자세한 설명보다는, SK바이오팜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분야, 뇌질환 분야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SK 그룹의 바이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거는 국내 최초로 물질, 그죠? 물질 이제 개발부터 해서 마지막 미국 FDA 허가까지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최초로 외국계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초기 물질부터 FDA 허가, 판매 허가까지 큰 업적을 달성했던 그런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는 바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죠? 세노바메이트라고 이 약인데요, 그죠?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뇌전증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노바메이트 외에도 솔리암페톨이라든가, 그죠? 거기 카리스바메이트도 있고요. 렐레노프라이드라고 희귀신경계 질환 치료제. 요 네 개가 현재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집중력 장애, 또 조현병, 그죠? 그다음 조울증, 뇌전증 이렇게 신경정신, 정신질환, 그죠? 이 중추신경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중추신경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또 시작을 개발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양대 공룡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하나 더 첨가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대형 바이오 회사로서 SK 바이오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한 2, 3일 정도, 그죠? 따상상 정도 같나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는 더블 상한가 두 번, 세 번째에서 무너졌네요. 그죠?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국내 병원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났죠. 자, 미국에서는, 언젠가요? 2019년도에 FDA 승인이 났습니다. 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그래서 현재 판매가 직판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보다 먼저, 승인이 난, 그런, 아까 그 기면증이었나요? 그죠? 기면증 치료제. 솔리암페톨 수면장애 치료제, 요거는 라이센스 아웃, 미국의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약인데요. 사실 이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이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식약처에서 3상 승인이 나서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뇌전증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판이 되기 전에, 식약처 허가가 나오기 전에 3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치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 이 뇌전증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의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병원에서도 이제 임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일본도 아마 임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은 임상 1상, 3상이 현재 승인이 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 이렇게 만약에 허가가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뇌전증이 약 하나로만 단일 치료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영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만약에 허가가 된다, 미국처럼 허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치료 옵션이 상당히 좀 다각화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최근에 어디에요? HLB의 리보세라닙이죠. 위암 말기 환자들한테 아직 FDA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NDA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한국이랑 또 이스라엘,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돼서 치료제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런 기사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SK 바이오팜 거기 파이프라인이 쭉 나와 있고요. 우선 세노바메이트하고 솔리암페톨. 자, 이 두 개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 굉장히 뭐 당장은 이게 크게 뭐 실적이라든가 이게 크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가 직판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앞으로 수년 내에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솔리암페톨도 라이센스 아웃 이미 출시가 됐고요. 거기 보면 카리스바메이트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렐레노프라이드도 임상 2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번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일본의 오노 약품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계약금이 545억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마일스톤 하나의 임상이 성공하고 진행이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받는데요. 마일스톤 금액이 한 5,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죠? 매출액의 두 자릿수의 로열티도 받는 조건이고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을 한 SK바이오팜. 주가 흐름도 최근에 나쁘지 않죠.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14만원대 바닥에서 지금 어느덧 17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SK바이오팜 내년도에 많은 물량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오버행 물량이라고 계속해서 대기 물량이 있죠. 처음에 기관들한테 이제 배정을 할 때 굉장히 좀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 보유예수 물량 나는 1개월 하겠다, 나는 뭐 3개월 하겠다, 나는 6개월 하겠다. 6개월 보유예수 물량 신청한 기관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한 게 언제예요? 7월 달이니까 지금 어느덧 벌써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그죠? 내년도 1월 정도 되면 6개월 보유예수가 끝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SK바이오팜도 물량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점에서 SK바이오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서서히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자, 카카오게임즈 한번 볼게요. 카카오게임즈는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매출액이 1,5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12억 나왔는데요.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700% 정도 크게 올랐죠. 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언택트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들이 각광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출시가 된 가디언 테일즈인가요? 이런 이 게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PC 쪽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모바일 부분에서 2배 이상 실적을 좀 견인했다 그러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뭐 실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의무 보유 확약 기간 나와 있잖아요. 그죠? 1개월, 또 3개월, 6개월 뭐 미확약된 오버행 이슈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기관들이 물량 공모를 받을 때 의무 보유를 좀 길게 써낸 기관들한테 더 많이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제일 그죠? 많겠죠. 근데 보니까 1개월 이후에 나오는 물량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 이제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순이네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물량이 좀 한 달이 지났으니까 많이 나왔고, 3개월 후에 또 물량이 나올, 물량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 일단은, 하반기에 출시가 연말에 출시가 될, MMORPG 게임 엘리온이라고 있어요. 클래프톤이라고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 IPO 준비하고 있는 그 회사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의 클래프톤이 개발한 엘리온이 출시가 되는데요. 연말에 이제 국내 또 내년에는 북미 지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까지 이제 정통 PC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MMORPG 게임으로서 기대를 좀 많이 해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자, 크래프톤의 가치도 있어요. 그죠? 크래프톤의 가치. 크래프톤이 다시 IPO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일단은 주가의 흐름도 SK바이오팜과 좀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9월달. 상장이 이제 9월 10일 날 했으니까 이것도 거의 한 2달 정도 됐네요. 그죠? 다음 달 정도 되면, 다음 달 이맘때쯤 되면 또, 3개월 보호예수 물량, 묶였던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4%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SK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는 어느덧 자리를 좀 잡아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긴 않겠지만 이제 서서히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이제 상승을 좀 모색하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모바일 부분에 실적이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 보이시죠? 설명해드린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자, 수급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빅히트인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개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죠. 제일 컸죠. 물론 이제, 따상상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그냥 부러져 버리고 계속 밀려버렸어요. 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3대 주주, 4대 주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거의 3대 주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죠? 이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4대 주주 거기 나와 있나요? 메인스톤, 그죠? 메인스톤에서 158만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밀렸는데 14일 날도 한 130만 주가 또 나올 것 같다 그래요. 오버행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네들 재밌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6개월이에요. 보유예수 물량이. 넷마블 또 방시혁 외 또 BTS 멤버들도 6개월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유예수 물량, 이 어떤 오버행 물량 이슈가 제일 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 중국 벤처 캐피탈이죠. 웰블링크 명으로 레전드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환 우선주가 11월 3일날, 그 점 상장이 됐어요. 그 물량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총 177만 주 중에서 88, 절반 정도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우선 상환주죠. 상환 우선주인가요? 이 종목. 그러니까 굉장히 물량 부담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장한 이후에 여러분들 코스피 200에 편입, 중간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얘는 상장을 제일 늦게 했다 그랬어요. 10월 15일 날 했는데요. 상장 이후에 보름 동안 15일 동안에 일평균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전체 50위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처음에 26인가요? 28이죠. 28위로 따상으로 이제 시가총액 28위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44위에요. 시총이 5조 8천억 정도, 44위니까 50위 안에는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일단 코스피 200의 편입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더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상환 우선주 절반 또 한 90만 주가량이 내년 4월 14일까지는 보호 예수가 됩니다. 이제 4월 14일 이후에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버행 물량이 처음에 초기 투자한 사람들이 2,100원에서부터 한 3만원 정도까지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16만원, 17만원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실적 부분이 나쁘지 않고 또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뭐 세븐틴이라든가 TXT 앨범 또 매출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물량 부담을 제외한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일단 매력 있는 가격대까지는 내려왔다.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퍼가 30배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50배에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는 이제 주가 좀 반격을 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계속 매수 관점이에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치 대비해서 수급 부담, 오버행 물량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형편없이 좀 떨어진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주가가 회복될 때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세 종목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좋은 얘기들이 이제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여러분 다른 종목군들 또 문자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3개월, 6개월 단위가 있습니다. 금액별로 여러분들 혼자서 하려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시장에서 혼자 버티는 게. 그래서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주를 매매할 때는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드 투자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차분히 편안한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